시간 내내 뭐하고 지금 갈라 그래?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앉아 있었잖아. 계속 그냥 옆에 갔다 오지. 1분 안 돼 있었어. 1분 안 돼. 조금만 있다가 아, 뭘 아야. 참아도 돼. 너무해요. 참으면 정력에 좋아. 참아도 돼. 자, 다시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직방에 대한 거 숙제 나갔었고요. 그게 107페이지부터가 문제풀이 하면 되죠. 직방 107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직선의 방정식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08페이지 24번 4번 또 없니? 자, 24번 가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모의 크기가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도록 60도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누구 값에 k 값에 뭘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다면 그 직선에 무엇을 나타내는 방향을 나타내는 무슨 벡터가 있을 거야? 방향 벡터가 있겠지. 그럼 그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란 얘기랑 똑같아? 60도. 그렇지. 60도란 얘기가 될 거거든. 거기까지 표현됐니? 그러면 첫 번째 직선 방향 벡터 찾게 된다면 그 724번에서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 콤마면? 1,k. 벡터 표현하게 된다면 1,k,1 다음 두 번째 벡터는 방향 벡터는? 오, 잠깐만. 일단 불러. k, 1, 마이너스. 그렇지. 1,-1 마지막 거 이랬니? 방향 벡터에서? 그 1이랑 k를 바꿨었어요. 됐지요? 그러면 k값 계산 안 해줘도 돼? 네. 두 방향 벡터 뭐에서 구하면 돼? 네. 그렇지. 내적 이용해서. 오케이. 없으시면 108페이지 더 질문 없니? 없으면 109페이지요? 109페이지? 없나요? 자, 그럼 노트 꺼내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평방했던 거 그거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노트 꺼내셔서 평방 마무리 지을 테니까. 다 꺼냈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을 하려면 얘도 직방처럼 일단 진하는 무엇이 필요하고 한 점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 평면을 나타낼 수 있는 무슨 하나의 직선 즉 벡터가 하나 필요한데 이 평면이라는 놈의 식기는 우리가 공간도형에서 얘기할 때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오직 몇 개만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만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 평면의 무슨 벡터가 수직인 벡터 걔를 무슨 벡터라고 얘기한다고 용어로? 법선. 그렇지. 법선 벡터라는 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증명까지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법선 벡터가 예를 들어 A, B, C가 될 것이고 성분이 다음 지나는 한 점이 A, X1, Y1, 다음 Z1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하게 된다면 A 곱하기 X-X1에 다음 B 곱하기 Y-Y1 다음 플러스 C 곱하기 Z-Z1은 제로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에다가 다음 어떤 놈들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1이 되는데 얘들은 어쨌든 상수가 되니까 걔를 통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지막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표현됐어? 그래서 이 표현을 보게 된다면 어떤 평면의 방정식의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빨리 확인하셔야 될 건 뭐를 빨리 판단하시는 거냐면 직선처럼 얘도 법선 벡터라는 개념을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 표현 이해갔니? 예를 들어서 어떤 평면의 방정식이 x-2y 더하기 3z 플러스 2는 0이라는 평면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 평면에서는 지나는 한 점은 현재 정확하게 얼마인지 판단을 못해. 지나는 여러 개의 점은 나올 수는 있지만 됐니?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에서 먼저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건 무슨 벡터를?
법선 벡터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 법선 벡터는 누구의 개수? x의 개수, y의 개수, 다음 누구의 개수로? z의 개수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몇 콤마? 1 콤마, 다음 마이너스 2 콤마 얼마? 3으로 표현된다라는 요거를 바로 보자마자 판단하시는 연습을 기르시는 게 얘는 첫 번째 거기가 끝이 될 겁니다. 표현 됐지요? 됐니? 그래서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 점지나 뭐하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풀이가 다 끝이긴 한데,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풀이에서 쓰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것.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뭐를 구하라고 한다면, 교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표현됐니? 예를 들어서 표현하게 되면 어떤 평면의 방정식이, 평면이 존재할 거야. 알파라는 놈의 식기가. 얘의 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다음 cz 플러스 뭐 d는 제로꼴로 표현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직선 l이라는 놈의 식기가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된다면, 그랬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 P. 그럼 당연히 이 직선과 평면의 무슨 점이니까? 교점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얘를 연립한다는 개념을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기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교점을 구하기가.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다시요. 표현하게 된다면 공간상의 직선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풀이하면서 가장 먼저 익히셔야 될 건, 직선 위에 무슨 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임의의 점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표현 됐냐 안 됐냐? 예를 들어서 2분의 x-3 다음 3분의 5-y 다음 1분의 z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된 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표현하면 영어문 시키는 지혜야? 임의의 점, 직선 위에 임의의 점, 그냥 반드시 지나는 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 임의의 점 표현하면 2, 3이 2t 플러스 3 콤마 그렇지. 못 써서 4개 변수 써서 표현한다. 이거 공부하라 그랬어 지혜야. 공부해. 임의의 점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이런 임의의 점을 잡아냈을 때 그 임의의 점은 직선 위에 있는 무언가 하나의 점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근데 그 점이 누구 위에도 존재해? 평면 위에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평면 지나 안 지나? 평면이 그 점을 지나 안 지나? 점 지나. 항상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찾는 거에 가장 기본은 당연히 무슨 점을 찾아서 무슨 점을 찾아? 임의의 점 찾아? 어디 위의 점? 직선 위에. 그 다음 걔가 어디 위에도 존재해? 평면 어디 위에도 존재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주면 돼? 대입하면 될 거야. 됐니? 그럼 매개변 수값 해결이 될 테니까 그대로 계산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표현 됐나요? 됐어?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이용하게 된다면 직선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 다시 직선에서 평면에다 무슨 발을 내린다고? 아 미안 한 점에서 쏘리 직선이 아니구나. 임의의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경우. 됐죠? 자 그럼 요놈의 식기는 공간도형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평면이 XY 평면, YZ 평면, GX 평면 그런 놈들에서 많이 펴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점 A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거야. 근데 이 평면이 XY, YZ, GX 같은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그냥 이런 법선 벡터를 갖고 있는 평면이 될 거라고.
표현됐어? 그럼 여기에서 A에서 무슨 발을 내리면 수선에 뭘 내리면 발을 내리면 표현됐냐 안 됐냐?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지를 뭐 하겠다고? 찾아보겠다고. 원리는 얘랑 동일합니다. 표현 이해갔니? 원리는 위에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다시요. 어떤 평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평면에 무슨 벡터 익혀야 된다 그랬어? 보자마자 법선 벡터. 법선 벡터가 몇 콤마 몇 콤마 몇? A 콤마 B 콤마 C 나오겠지. 그러면 이 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알고 싶다면 평면에 무슨 발이 존재할 거? 이 평면에는 무슨 벡터가 존재할 테니까 법선 벡터가 존재하게 될 테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찾는 거냐면 직선 AH를 찾으시라고. 그럼 어떤 공간상에서 직선을 찾으려면 무슨 벡터하고 뭐가 있어야 돼? 방향 벡터하고 지나는 한 점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방향 벡터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만 의미한다며. 됐냐 안 됐냐? 이때 지나는 한 점은 이 직선 AH가 지나는 점은 H점 찾고자 하는 거니까 H는 뭐를 것이고 그럼 점 누구를 알고 있어? 점 누구 알고 있는 거야? 좌표 A 좌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지나는 점은 점 A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방향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 벡터는 법선 벡터하고 당연히 뭐예요? 평행하지요. 맞아 틀려? 그럼 결국에 이 법선 벡터가 무슨 벡터가 된다는 거야? 얘가 방향 벡터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표현 됐어 안 됐어? 됐니? 이해 갔니 현준이? 됐어? 잘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방향 벡터라는 건 어떤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이 나아가는 뭐를 의미하는 거? 방향 의미하는 거. 크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직선이 나가는 방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이 직선 AH라는 놈의 식기는 평면과 어떻게 서 있니? 수선에 발을 구하는 거니까 수직으로 서 있지.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평면의 무슨 벡터랑 법선 벡터랑 같다라고 치면 될 거 아니야? 이 법선 벡터를 직선의 무슨 벡터로? 방향 벡터 갖다 쓰면 될 거거든.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결국에 얘가 방향 벡터가 될 테니까 직선 AH 표현 돼야 안 돼? 돼. 왜? 지나는 한 점하고 뭐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방향 벡터 있을 테니까. 됐어? 그러면 이 수선의 발 H를 알고 싶다면 직선 AH 구했어. 이 직선 위에 무슨 점을 먼저 찾고? 그렇지. 임의의 점 찾고 그 점이 어디 위에 존재한다? 그렇지. 표현 됐지요? 되냐 안 되냐? 즉 직선 AH와 평면과의 무슨 점 찾아버리면 무슨 점을 찾으면 교점을 찾으면 이게 바로 누가 되는 거야? H 나올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됐지요? 자 일단 여기까지 찍으시고요. 자 찍으셨으면 그 다음 계속 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떤 한 점을 평면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그 대칭점을 찾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도형에서는 X축, Y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무슨 평면, XY 평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점 A에 대해서 XY 평면에 대해서 뭐를 시키면? 대칭을 시키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어떤 하나의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직선과 같아 달라?
같아. 즉 A하고 A-를 둘을 모으면 이으면 이 평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무슨 이등분? 그렇지. 수직 몇 등분? 2등분. 그 얘기는 요 점이 이 점 A와 A-의 무슨 점이 된다? 중점. 그렇지. 중점. 됐냐 안 됐냐? 다시 A와 A-의 무슨 점 돼? 중점 나오겠죠.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평면 알파라는 놈의 식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알파에 대해서 한 점 A를 뭐 시키게 된다면? 대칭시키게 된다면 됐니? 그럼 이 점 A를 대칭시킨 점이면 당연히 여기 어디엔가 A-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기본기는 누구하고 누구를 잇게 된다면 A와 다음 누구를 이으면 A-를 뭐 하게 된다면 이으면 되냐 안 되냐? 그때 이 평면과 만나는 점이 존재하게 됐을 때 요 점이 성분 누구? A와 A-를 어떻게 할 것이다? 수직으로 몇 등분? 2등분. 됐냐 안 됐냐? 그럼 수직 2등분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수직 2등분이 될 거니까 요 점이 A와 A-의 무슨 점이 돼야 돼? 중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다시요. 요 점 A와 A-의 무슨 점? 중점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중점 구하려면 각각의 좌표를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되겠니?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요놈의 식기를 예를 들어서 M, N, L이라고 좌표를 잡게 된다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점의 좌표를 찾고 싶다면 결국에 이 수직 이등분 되는 점, 요 점 H만 모아기만 하면 돼? 찾기만 하면 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이 점 H가 결국에 포인트는 점 H가 A와 A-라는 놈의 식기에 무슨 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중점이 나오게 될 테니까 H 찾으면 됐냐 안 됐냐? 당연히 누가? 바로 계산이 되겠지. 근데 이 H라는 놈의 식기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얘는 점 A에서 이 평면 알파에 내린 무슨 발이랑 똑같니? 수선의 발이랑 똑같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어떻게 구하라고? 어떻게 구하라고? H를 구하라고. 찾아. 무슨 발? 수선의 발. 직선 누구를 찾고? AH. 그럼 직선 AH 찾으려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나는 한 점과 무슨 벡터? 방향 벡터. 그러면 이 직선은 점 A는 반드시 지나는 한 점 나왔네? 근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평면의 무슨 벡터랑 똑같아? 그렇지. 그럼 직방 표현 돼야 안 돼? 돼. 그런 다음에 그놈의 식기를 그대로 그 직선 위에 무슨 점 잡으면 돼? 임의의 점자가 걔가 평면 어디 위에 존재? 알파 위에 존재. 됐지? 그러면 당연히 계산돼야 안 돼? 되겠네.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나요? 다음.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이용해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평면이 이루는 각에서 예를 들어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나오게 된다면 중간고사 때는 당연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슨 각에 대한 얘기니까? 이면각에 대한 얘기니까 첫 번째 빨리 무슨 선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교선을 찾아가지고 교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뭐를 이용하라고 했어? 수선에 발을 올려야 그때 이루는 각이 이면각이다. 거기까지 기억나죠? 다음 두 번째는 이 두 개 평면이 이루는 각 구하라 했으니까 두 평면에서 뭐를 구하면 된다고? 요놈의 식기에서 두 평면 사이에 뭐 써도 돼? 정, 사, 영사형에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됐냐 안 됐냐? 됐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인 거고 그 다음이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인데 나중에는 이제 보시면서 어떤 풀이를 할지 문제를 보시면서 판단만 하시는 겁니다. 뭐가 좀 더 편한 건지. 됐니? 자, 그럼 그 얘기는 다시요. 두 개 평면을 이루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파라는 평면이 존재하고요. 다음 평면 베타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만날까? 이렇게 평면 베타가 존재하고 있다면 됐니? 그럼 원래 이 두 개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무슨 선을 찾아가지고 무슨 선을 찾아서 교선을 찾아서 이 평면에 무슨 발? 수선에 발 올리고 다음 베타라는 평면에 무슨 발? 수선에 발 올렸을 때 이때 이루는 각 요각 세타를 찾는 거였잖아. 됐니? 근데 이렇게 찾기엔 얘가 힘드니까 방금 전에 이용한 내용을 얘를 지금 우리가 배운 이 평면의 방정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인 거야. 평면 알파가 있고요. 됐니? 다음 요렇게 또 평면 뭐가 존재할 거냐면 베타가 존재합니다. 그럼 당연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몇 쌍이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될 텐데 두 쌍이 표현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각은 무슨 각을 나타낸다고? 얘 각이야. 다시 무슨 각 나타낸다고? 다시 이산이 무슨 각이라고? 됐니? 얘각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따져요?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줘. 임의의 평면이니까 평면의 방정식 주면 반드시 못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 진한 한 점하고 다음? 그렇지. 근데 평방을 주면 진한 한 점 자체는 이거에선 바로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정확하게 어떤 점 지난다에 대한 얘기는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대신에 무슨 벡터 빨리 찾을 수 있다고? 그렇지. 법선 벡터 써먹자는 거야. 즉 우리가 원하는 각은 지금 모양으로 보게 된다면 수선 올라갔다면 이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요각의 크기가 뭐가 될 거냐면 세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원하는 건데 알파라는 평면에 어떻게 서 있는 수직으로 서 있는 무슨 벡터가 존재하고 있을 거야? 법선 벡터 존재하겠죠. 표현 되냐 안 되냐? 마찬가지로 이 베타라는 평면에 어떻게 서 있는 수직으로 서 있는 또 무슨 벡터가 있을 거야? 법선 벡터가 존재하게 될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다시 여기가 세타인데 이 법선 벡터는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요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런데 이 퍼레이 법선 벡터는 이 평면 베타에도 어떻게 서 있어? 수직으로 서 있거든. 그러면 이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도 몇 도가 나와야 돼? 여기도 각의 크기가 뭐가 될 거야? 세타 나올 거 아니야.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 두 평면 알파하고 베타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나 같아 달라? 같겠죠. 표현됐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 두 개 평면의 무슨 벡터? 법선 벡터를 이용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 나와? 뭐 해야 돼? 그렇지. 내적해야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뭐 해야 될 거라고? 내적하시면 된다고.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음. 자 여기까지 빨리 찍으시고요. 자, 왼쪽 지웁니다. 자, 이번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요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 나올 때는 웬만하면 그림 적당히 그려서도 하세요. 그림 그려야 나중에 안 헷갈려? 됐니? 당연히 얘도 기본적으로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얘각이야. 됐어? 원래 우리가 그 앞에 공간 도형에서 따질 때는 뭐였냐면
이런 평면 하나가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직선 L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때 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은 L 위에 임의의 점에서 평면에 무슨 발을 내리고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그 만나는 교점과 있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 만나는 교점과 이으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니?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니까 그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루는 각, 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판단한다 그랬어. 됐니? 근데 요 놈을 씻기를 하려면 당연히 직선 위에서 이 평면에 또 수선을 발내려가지고 요거 점 잡은 다음에 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다시 가겠습니다. 어쨌든 모양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평면 알파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직선 누가? L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그때 이루는 각을 크기 세타라는 건 결국에 요게 지금 세타가 될 거야. 얘가 어쨌든 수선을 내렸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간다는 건 다시요. 평면 나옵니다. 평면에 방정식 나오면 무슨 벡터 빨리 판단하라고? 법선 벡터. 그럼 이 평면에 무슨 벡터가 법선 벡터가 어떻게 서 있을 거야? 수직으로 서 있을 거야. 됐냐 안 됐냐? 다음 직선 나오면 지나는 점하고 뭐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방향 벡터. 그럼 방향 벡터가 요놈의 쉽게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런 식으로 뭐 이 방향으로 가는 이게 방향 벡터가 될 겁니다.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때 보니까 이 지금 여기 각이 세타면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 가능하니? 2분의 파이. 그렇지.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럼 그 얘기는 법선 벡터와 무슨 벡터를? 방향 벡터를 뭐하게 되면? 내적하면. 됐냐 안 됐냐? 그럼 그때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가 아니라 이 벡터 크기 곱하기 다음 이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뭐라고 표현이 될 거야? 이루는 각이 뭐라고 표현돼야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 세타 될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 돼야 안 돼? 돼.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니까 요놈 사인 세타 값 구해서 코사인 세타 필요하면 반대로 찾으시면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무슨 벡터와 법선 벡터와 다음 무슨 벡터를 방향 벡터를 뭐 시켜라? 그렇지. 얘네들의 내적으로 쉽게 빨리 찾으시라는 겁니다. 표현 됐나요?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자, 찍으시고요. 자, 찍으셨으면 요거는 필요하시면 본인이 빨리 하고 싶으시면 얘는 외워놓고 가시면 좀 편할 겁니다. 증명은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증명이 궁금하신 분은 따로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요거 증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그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점과 누구 사이에 평면 사이에 뭐 거리 됐니? 다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점과 누구 사이에 평면 사이에 뭐 거리 됐어?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잡아서 그냥 방향 벡터와 내적시켜서 제로 수직이니까 제로꼴 쓰시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지금 원래는 공식을 안 써도 되겠는데 방금 전에 구했으니까 이 점 A와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점 A에서 평면 알파에다가 무슨 발을 내려줘야 되니? 그렇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래서 그 점을 누구라고 표현하게 되면 H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이 점 A와 H 사이의 선분 AH 길이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점과 평면 사이에 뭐 거리를 의미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그럼 얘네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니까 당연히 점 누구의 좌표 구하면 H. H 좌표 구하면 되잖아. 아까 전에 이거 수선의 발레린 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 지나고 얘 법선 벡터를 방향 벡터라는 직방 찾은 다음에 교점 찾아라. 됐지요? 그게 일단 가장 기본인데 그놈의 식기를 정리를 조금 더 하게 된다면 이때 이 거리 D라는 놈의 식기가 얘는 잘 보세요. 다시 법선 벡터 몇 콤마 몇 콤마 몇? A 콤마 B 콤마 C지? 우리가 기존에 했던 평면에서 했던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C제곱에 됐어? 다음 요점 A가 X1, Y1, Z1이라고 한다면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플러스 D 즉 10 갖다 대입. 즉 뭐하고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직방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점 A, X1, Y1 점과 누구 사이에 직선 사이에 뭐 구하라고 하면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안 나냐? 나지요? 그거랑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갖다 쓰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됐니? 물론 점 H의 좌표는 대칭점 때문에라도 얘는 반드시 구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 찍으시고요. 자, 이제 예제 보시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735번 점 몇 콤 교재 109페이지에 735번 보지요. 735번 점 몇 콤마 몇 콤마 몇을 지나고 몇 콤마? 2 콤마 1 콤마 얼마를 지나고? 4를 지나고 직선의 모임 평면 수직인 뭐 평면이 몇 콤마 몇 콤마 몇을 2 콤마 1을 2 콤마 마이너스 1을 뭐 한다? 지난다. 그럼 얘는 점 지나는 거야. 거기까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점 지나니까 당연히 그 점 K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1을 평방 구한 다음에 갖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근데 보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지나는 한 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벡터 찾아야 된다고? 법선 벡터. 그 법선 벡터는 평면의 모한 벡터. 수직인 벡터. 됐냐 안 됐냐? 그럼 평면의 수직이기만 하면 되지 방향 벡터처럼 크기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 점을 2, 1, 4 지난다 그랬으니까 지나는 한 점은 나와 있고요. 다음 직선의 수직이라 그랬지. 그럼 이 직선에 무슨 벡터 할 수 있니? 방향 벡터 할 수 있잖아. 규리야 방향 벡터 몇 콤마 몇 콤마 몇이야? 잠깐만 다시 735번 방향 벡터 제일 처음에 내가 잘못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잘못 봤어요. 3,4,9. 그렇지 3 콤마 얼마 4 콤마 얼마 2가 방향 벡터 나오겠지요. 그럼 그 방향 벡터가 당연히 평면에 어떻게 서 있을 거야? 수직으로 서 있을 거거든. 직선이 평면의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법선 벡터가 몇 콤마 몇 콤마 몇이 되고 얘는 3 콤마 4 콤마 2가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 지나는 한 점이 몇 콤마 몇 콤마 몇 2 콤마 1 콤마 4라는 점을 지난다네.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 표현하면 이 평면은 뭐 곱하기 3 곱하기 다음 x-1 더하기 4 곱하기 다음 y-1 플러스 2 곱하기 다음에 z- 얼마? 4는 제로라고 하면 지나는 한 점과 법선 벡터를 써서 평면의 방정식이 표현이 되겠지요. 됐니? 그럼 이런 평면의 방정식이 표현이 돼 있는데 얘가 점 k, 2, 마이너스 1을 뭐 한대? 점 지나.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대입하면 k값 해결되잖아. 됐지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유형도 일단 요놈 739번 별표. 이거 계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산. 자, 봅시다. 739번. 잘 보세요, 응용식기. 이 739번하고 유형식을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 계산하는 연습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다시요. 첫 번째, 방향 벡터나 법선 벡터는 크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 다시, 크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 그랬어. 다시요.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는 크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분명히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걔들은 크기가 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2라는 방향 벡터를 주게 된다면 얘는 굳이 2,4,2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몇 콤마 몇으로? 1, 2,1 써라. 여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방향 벡터 또는 법선 벡터가 예를 들어 A,3A, 5A라고 표현이 되면 다시 몇 콤마 몇이라고 표현이 되면 A,3A, 5A라고 표현이 되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라고 표현해도 돼? 1, 3, 얼마? 5라고 표현해도 돼. 즉 그 얘기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얘네들 수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만 알아도 되는 거냐면 B만 알아도 돼. 다시 뭐만 알아도 된다고? B만 알아도 돼. 여기까지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지금 나와있는 739번을 풀어드리는 건 기본으로 풀어드릴 것이고, 됐니? 집에 가셔서는 기본기로 일단은 공부를 해갖고 오시고요. 이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연습 꼭 하셔야 돼. 됐어? 계산하는 거 다시, 계산하는 거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연습해야 돼. 됐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은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걸 알려는 드릴 테니까 대신에 그거는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표현 이해 갔어? 그거는 어떻게 구하는지 대신에 그거는 써먹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 식기는 보면서 이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739번 잘 보세요. 세 점을 지나는 무엇이? 평면이. 그러면 어떤 평면이 존재하고 있다면 점 누구? A와 다음 누구와? B와 다음 누구? C를 뭐하니? 지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저 평면을 찾아야 그 평면이 점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3 K 3 지나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알게 되면 3 K 3을 그냥 뭐만 해주면 대입만 하면 될 거거든.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평면의 방정식을 알려면 당연히 빨리 머릿속에는 뭐하고 뭐가 지나는 한 점과 모순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법선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지나는 한 점은 굳이 찾을 필요 없지요. 지나는 점 몇 개 알려줬으니까 3개 알려줬으니까 셋 중에 하나 쓰면 될 거야. 여기까지는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제 무슨 벡터를 찾는데 법선 벡터를 찾는데 이 법선 벡터는 평면의 모임 벡터라고. 평면의 모임 벡터라고. 수직인 벡터야. 평면에 어떻게 돼 있어? 수직인 벡터야. 그러면 우리가 공간 도형할 때 연습했던 게 뭐였냐면 한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하나의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뭐한다? 수직이다. 다시 한 평면 위에 모인 직선은 수직인 직선은 그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뭐한다? 수직이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 자체를 보세요. 법선 벡터 찾아야 되니까 얘를 당연히 성분화시켜서 잡아내시고요.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이 법선 벡터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예를 든다면 벡터 AB, 예를 들면 벡터 누구? AC, 얘와 뭐가 될 거야? 수직될 거야. 또는 벡터 BC, 얘네들하고 다 뭐가 될 거야? 수직될 거거든. 되냐 안 되냐? 근데 굳이 세 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수직이 되니까 벡터 AB를 찾게 된다면 점 A의 좌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몇 콤마 몇 콤마 몇으로? 1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1 나와. 다음 벡터 B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 콤마 2 나옵니다. 그럼 벡터 AB를 우리는 뭘로 써? 좌표로 쓰니까 성분으로 표현돼야 안 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벡터에서? OB 벡터에서 무슨 벡터 빼면 되니까? OA 벡터 빼면 될 거예요. 그럼 각각의 X성분, Y성분, Z성분끼리 뭐 해줘야 돼? 빼야겠죠? 그럼 얘 빼게 된다면 몇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다음, 마이너스 1 콤마 다음 얼마? 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벡터 AC 그럼 요놈 시키는 점 C의 좌표가 2, 0,1 나오게 되니까 얘도 각각의 성분을 좌표를 줬으니까 얘를 위치 벡터화해서 성분차로 표현이 되겠지요? 지혜야 한 번만 표현해 볼래? 벡터 AC 시작 1, 2, 그렇지 0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되냐 안 되냐? 그렇다면 어쨌든 이 벡터 AB하고 방향 벡터는 어떻게 서 있어? 수직 서 있어. 마찬가지로 벡터 AC와도 방향 벡터가 아니라 미안. 법선 벡터하고 어떻게 서 있어? 수직 서 있지. 그럼 수직으로 서 있다는 건 이루는 각이 90도란 얘기잖아. 성분 나와 있어. 그럼 두 벡터 뭐 해줘야 돼? 내적해야 될 거 아니야. 내적하면 얼마 나와? 90도니까 제로 나오겠지요. 됐니? 그럼 얘네들 M벡터와 벡터 AB를 내적하게 된다는 것. 성분 내적은 X성분끼리 뭐하고 곱하고 Y성분끼리 뭐하고 곱하고 Z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쌍 뭐하면 돼? 더해주면 돼. 근데 그 결과가 얼마? 제로 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M벡터와 다음에 벡터 AC 얘도 내적하게 된다면 성분 내적이니까 곱하고 성분 내적이니까 곱해. 다음 둘 모두 다 더하면 얼마? 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각각이 제로가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 나올 거고요. a 더하기 2b도 얼마가? 제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우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자 몇 개짜리에? 3개짜리에. 됐냐 안 되냐? 다음 식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그러면 이때 신경 쓰셔야 될 게 다시요. 법선 벡터든 방향 벡터든 크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 뭐만 알면 된다고? B만 알면 된다고. 다시 얘들 사이에 뭐만 알면 된다고? B만 알면 된다는 건 다시요. B만 알면 된다는 건 이 A, B, C를 한 문자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다시 B만 알면 된다는 건 A, B, C를 몇 개의 문자로 표현하면 된다고? 한 문자. 됐냐 안 됐냐? 즉 얘네를 몇 개의 문자로 표현하는 거라고? 한 문자로 표현하라고. 한 문자로 표현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요 식을 풀면 얘를 2번식이라고 하면 요 2번식에서 A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얼마? 2, B라고 바꿀 수 있지. 즉 A를 문자 누구로 표현한 거야? B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C도 문자 누구로 표현하면? B로 표현하면 되겠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C도 문자 누구로 표현하면? B로 표현하면 됐나요? 즉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그대로 갖다 요놈을 위의 식에다가 1번식에 갖다 대입해주게 되면 요놈은 4B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제로가 나오니까 C는 마이너스 몇 B? 3B라고 표현이 되겠는데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건 그 얘기는 접선 벡터를 처음에 우리가 A, B, C라고 잡았는데 A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2B를 넣고 찾았고 B는 그냥 B고요. C 대신에 얼마가? 마이너스 몇 B? 3B라고 나왔으니까 됐냐 안 됐냐? 얘네들을 몇 개 문자로 표현했니? 한 문자. 그럼 결국에 뭐가? B잖아. 맞아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선 벡터를 우리는 결국에 몇 콤마 몇 콤마 몇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마이너스 2 콤마 다음 1 콤마 다음 마이너스 3. 쌤 저 마이너스 많이 들어간 거 싫어요. 그럼 몇 콤마 몇이라고 바꿔도 2 콤마 다음 마이너스 1 콤마 얼마 3에도 상관없다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다시 얘네들 벡터를 구할 때 무슨 문자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라고? 몇 개 문자로? 한 문자로. 다시 몇 개 문자로 표현하라고? 한 문자.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한 문자로 표현은 되셔야 그래야 이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식을 써서 우리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여기 지금 교재에는 점 지나니까 이걸 어쨌든 한 문자로 표현해 라고 하는 것보단 이게 그나마 빨라요. 봐. 점 지나 거기 문제 위에는 요놈 시계가 3점 지나니까 이거 갖다 대입하면 A, B, C, D 문자 몇 개 나와? 위에 있는 풀이는 몇 개 나와? 4개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거 빡세. 표현됐냐 안 됐냐? 4개짜리를 다시 하나 더 정리해야 돼. 그거 빡세. 쌤 얘 빡세잖아요. 그나마 이게 좀 더 편해. 표현 이해가냐? 그러니까 위풀이는 굳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익히고 싶으면 일단은 지금은 이거 계산은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이 방식 그대로 풀어오시는 걸 집에 가셔서 공부는 하셔야 되고요. 만약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하게 된다면 요게 익숙해지면 빨리 구할 수 있는 건 알려드릴게요. 걔는 다음 시간에 빠른 풀이는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교과과정 외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술일 때 쓰시면 안 됩니다. 표현 이해 갔어? 됐니? 그러니까 고놈의 시기는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를 왜 이렇게 이거를 지금 강요를 하냐? 742번으로 바로 갑니다. 742번 보세요. 742번 두 평면의 무엇의 방정식 구하여라. 교선의 방정식. 별표 치시고요. 두 평면의 무엇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교선. 자, 다시요. 교점 구하려면 두식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맞아 틀려. 다시 교점 구하려면 두식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교선 구하려면 당연히 두 평면 뭐 해야 돼? 그렇지. 똑같아. 다시 교점 구하려면 우리 두식 뭐 하니? 연립이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두 요놈의 식에서 교선을 구할 때도 평면끼리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보면 x-2y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z 더하기 2는 0 나올 것이고 다음 x-y 다음 요놈의 식기에서 플러스 2는 또 얼마 나올 거냐면 0 나올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네 둘을 모하라고 하면 방금 전처럼 모하라고 하면 연립하라고 하면 연립해서 구하니? 얘네를 우리가 연립하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이걸 연립하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보통 우리는 x값, y값, z값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건 당연히 찾아 못 찾아. 못 찾잖아. 그럼 교선 구하려면 당연히 뭐 하는데? 연립인데 그럼 그 연립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다시요. 교선. 즉 평면과 평면이 있다는 건 공간이지. 공간에서 우리가 교선이라는 건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야.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누가 몇 개 들어간다? 누가 몇 개 들어간다? 등호가 몇 개 들어간다? 그렇지. 다시 등호가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다시 등호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 때 여기 단원 나가기 전부터 먼저 기억하고 들어가라 그랬거든. 표현됐니? 그럼 등호 2개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다시 얘네를 연립을 하는데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무슨 문자로 표현? 다시 무슨 문자로 표현? 한 문자로 표현. 다시 무슨 문자로 표현? 한 문자로 표현. 표현 되냐 안 되냐? 다시 무슨 문자로 표현? 한 문자 표현. 이게 끝인 거야. 표현 이해갔니? 됐어? 다시 무슨 문자로 표현? 한 문자로 표현. 됐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가겠습니다. X, Y, Z 중에 하나를 정해서 몇 개 문자로? 한 문자로 뭐해라? 표현해라. 즉 이거 방법이나 기본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그 한 문자 표현을 연습하시라고. 그럼 그 얘기는 보지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편하죠. 누가 존재하지 않니? Z 없잖아. 그러면 어쨌든 법선 벡터는 1,-1,0가 법선 벡터가 되긴 할 거야. 됐니?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식에서 요 식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하면 누구는 x는 하고 됐어 안 됐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y 마이너스 얼마? 2라고 2번 식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여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는 됐니? 자, 이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무슨 문자로 표현? 한 문자 표현이야. 그럼 보통 니네는 이 x는 y-z를 여기다 갖다 넣을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문자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가 나와? y랑 z지. 그럼 한 문자 돼 안 돼? 안 돼. 표현 이해갔니? 그 얘기는 다시 봐. x는 하고 표현했으니까 여기 있는 식도 x하고 z 사이의 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다시 한 문자 여기 x는 하고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문자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로 들어와야 된다고. x와 z로 나와야 된다고. y와 z라면 만들기가 힘들다니까.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x는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요 놈의 식기를 y 다시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위해서 x는 y-z를 예를 들어서 1번식에다 갖다 넣게 된다면 1번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y-2를 대입하면 y-1 2y-4z 더하기 2는 제로 나올 거고요. 정리하게 된다면 -y-4z는 제로죠. 그럼 이 놈의 식기는 예를 들어 바꾸면 y는 4z입니다. 그럼 한 문자 되니 안 되니? 이거랑 간단한 식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y 대신에 뭐 갖다 넣는 거야? 4z 갖다 넣는 거잖아. 표현 됐어 안 됐어? 물론 이렇게 거쳐가도 돼. 안 되겠으면 y 대신에 4z를 다시 갖다 넣으면 x는 5라고 4z-2라고 바꿀 수 있겠지. 여기까지 찾아내는 거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직방을 x는 y-2는 4z-2 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y는 마이너스 4죠. 응? y 마이너스 4죠. 아, y는 마이너스 4z라고? 그럼 y가 마이너스 4z니까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요? 여태까지 한 거랑 우리 방정식 다른데요. 다시 등호 몇 개 들어갔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직방이라고. 기존에 알고 있는 형태와 다른데요. 왜 다르냐면 이 앞에 개수가 4가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힘든 거고요. 알아보기 힘들다면 여기 4로 나누든가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된다면 마이너스 4분의 x는 마이너스 4분의 y 마이너스 z 얘는 z 플러스 다음에 아이쿠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로 나눠서 1분의 1 됐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방이 된다라는 거야. 잠깐만. 표현 이해 갔어? 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셔야 될 건
한 문자 표현이라는 것, 즉 방향 벡터나 법선 벡터나 이런 교선 문장은 반드시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문자 표현하셔야 된다고? 한 문자 표현, 특히 교선은. 그러니까 한 문자 표현하는 거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찍으시고요. 뭐 준혁아? 아, 너도 간다고? 빨리 갔다 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아, 그래? 힘 좋아지겠네. 자, 다음. 자,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745번은 한 번만 더 설명만 하고 갈게요. 745번 이건 직접 보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선과 무엇이 만나는 평면이 만나는 점. 그러면 둘의 무슨 점? 교점. 다시 직선과 누가 만나는 평면이 만나는 점, 교점 구하는 거지? 그럼 직선 위에 무슨 점 잡으라고? 임의의 점. 자, 지혜야 임의의 점 잡아. 시작. 쓰세요. 잡으면서 빨리 씁니다. 쓰세요. 말하면서 쓰시라고. 써. 시작. 거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임의의 점이 누구 위에도 존재한다? 평면 위에도 존재한다? 그러면 평면이 점 지나 안 지나? 지나? 점 지나 뭐 하셔야 돼? 평면의 방정식에 방금 전에 찾은 임의의 점 뭐 해야 돼? 대입해서 빨리 T값 tas습니다. 자, 대입하면 T값 얼마 나오니? 3. T값 3 나와? 그러면 점의 좌표 다 잡혀 안 잡혀? 임의의 점의 좌표가 T값 3 갖다 넣으면 되니까 계산돼 안 돼? 되지요? 그럼 계산되면 요놈의 식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갖다 계산만 때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오른쪽에 748번 평면이 이루는 두 평면이 이루는 무엇의 크기? 각의 크기.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교선 잡아간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주어진 평면의 방정식을 보니까 각 평면에 무슨 벡터를 알 수 있니? 법선 벡터 알 수 있지.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찾으면 규리야? 오케이. 다음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찾으면 준이야? 그렇지. 그러면 두 법선 벡터끼리 뭐 하는가? 이루는 각 구하면 끝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얘는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 아니니까 반드시 그거는 확인할 필요. 직선과 평면일 때는 확인하시라고 얘기했고요. 됐니? 됐어?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계속 갑니다. 752번 752번 두 개의 평면 알파와 베타가 서로 뭐가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그럼 두 평면이 서로 수직이면 두 평면의 법선 벡터도 서로 뭐 하겠어? 수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찾으면 이산이 다음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찾으면 요놈은 지혜야? 됐지요? 그러면 걔네들이 서로 수직이니까 두 벡터 뭐하면 내적하면 얼마?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성분 내적이니까 각각 계산해서 제로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755번은 아까 전에 요거 반드시 확인 잘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직선과 뭐가 이루는가? 평면이 이루는가? 직선의 무슨 벡터와 방향 벡터와 평면의 무슨 벡터로 법선 벡터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요거는 노트에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됐니? 다음 758번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758번. 자, 758번. 평면 요놈과 직선이 서로 모일 때, 수직일 때. 그럼 다시 한 번 더 평면과 직선이 뭐 한다 그랬어? 수직이라 그랬지? 그럼 평면의 법선 벡터랑 직선의
방향 벡터라면 수직이겠니? 평행이겠니? 그렇지, 평행할 거 아니야. 그럼 두 벡터 평행이면 무슨 배? 실수배 나와야겠지요. 됐나요? 그럼 평면의 법선 벡터 4,A,2와 직선의 방향 벡터 한 번만 더 찾아보면 요놈의 식기는 이산이 마이너스 B. 그렇지. 항상 그거 x, y, z 개수일인 거 주의하시고요. 2, 마이너스 1, b와 무슨 배? 실수배. 실수배 꼴이다 성분 이용해서 바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됐니? 다음. 이거 질문할 거면 다 금방 받을게. 금방 끝나. 조금만 있으면 끝나. 잠깐만 기다려. 다음 761번 바로 가겠습니다. 61번 점 몇 콤마 몇을 지나고 4,1. 다음 법선 벡터가 몇 콤마 몇이?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 구해 못 구해? 구하지요? 점과 뭐 사이에? 평면 사이에 뭐 구하여라? 거리 구하여라. 공식 쓰셔도 되고 수선의 발 길이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어?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765번 자 계속 갑니다. 765번 보세요. 구와 무엇이 만나서 평면. 그러면 다시요. 765번 보시면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런 구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평면이 이런 형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면에 의해서 구가 어떻게 될 거야? 일부분이 이만큼 만나는 지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잘리게 되겠지. 그럼 이 구가 평면에 의해서 잘리면 생기는 단면은 당연히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원 나와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가 나와야 돼? 원 나와야 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럼 이제 계속 갑니다. 안 끝났습니다. 봐라. 모양만 빨리 봐. 그럼 결국에 이런 입체에서 보면 힘드니까 얘를 뭘로 보면? 평면으로 보면 구는 하나의 뭐처럼 보면 되고 원처럼 보면 되고 다음 요 평면은 하나의 뭐처럼 봐도 상관없어? 직선처럼 봐도 돼. 그러면 그때 만나는 V 직선 요게 이 생기는 원에 뭐가 될 거야? 여기 이게 지름 나올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원 나와요. 누구 이용? 중심이요. 그럼 중심을 이용한다는 건 원의 점 뭐 해야 되고? 이어야 되고 이으면 무슨 삼각형 나오니까? 이등변 삼각형 나오니까 뭐 떠올려야 되고? 수직 무슨 등분? 2등분. 그럼 수직 2등분 될 거기 때문에 요 길이만 찾으면 이게 바로 지름 된다는 건 이 원의 반지름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그럼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 구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얼마? 1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다음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구인데? 4짜리인 구야. 그랬을 때 요 구가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 그럼 이 펄의 지름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반지름만. 됐어 안 됐어? 그럼 누구만 알면 돼? 요 노랭이 선분 길이 알면 되겠지? 이 노랭이 선분은 구의 누구에서? 중심에서 이 평면에 내린 무슨 발을? 수선의 발구하라는 얘기거든? 수선이 의미하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거리 아니면 높이. 그러면 중심에서 평면까지 뭐 구하면 돼? 그렇지, 거리 구하면 되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중심 마이너스 1,1에서 요 평면의 방정식이 2x 더하기 y 더하기 2z 마이너스 7은 제로가 되니까 이때 요 거리 d는 수선의 발을 구해도 되고 공식 써도 된다고 얘기했죠. 한 번만 공식 써놓겠습니다. a, b, c 다 확인했죠? 루트 뭐 제곱? 2제곱 다음 뭐 제곱? 1제곱 다음 뭐 제곱? 2제곱에 다음 절대값 씌우고 x, y, z에 이 점 그대로 뭐해라? 갖다 대입해라. 대입하면 시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얼마? 7. 되냐 안 되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4 더하기니까 3분의 날라가니까 요놈의 식기는 절대값 9. 그러면 d 얼마 나와?
3 나오잖아. 그럼 얘 여기가 3 나왔다는 거 무슨 삼각형 되니까?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무슨 정리 써야 돼? 피타고라스 써야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 되는 원이 나오겠니? 루트 7. 그럼 원의 뭐 구하라 그랬어? 넓이 그러면 얼마? 7. 그렇지. 됐지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평면 대칭점 토이니치 여기까지 됐네. 오케이. 자, 그러셔서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는 요 부분은 이건 필요하신 만 찍으시고 아까 찍으신 거 지금 먼저 필기부터 하시고요. 도농구는 됐냐? 도농은 지금 찍은 거 필기하시면 됩니다. 필기하시고 숙제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115페이지까지 여기는 지금 노트 필기한 거에서 다 설명해놨으니까 11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는 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다음 가온 프린트 봅시다. 프린트 질문 거기 있으시다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드린 게 뭐였냐면 정사형에 대한 것. 자, 첫 번째 페이지 1, 2, 3, 4, 5번 중에서 질문 있으신 거야? 4번. 몇 번? 4번? 자, 정사형에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다시 정사형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빗방향에 반드시 뭐가 수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고 빗방향에 수직이 된다는 건 스크린의 빛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다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정사형의 기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됐니? 자, 4번 모양을 일단 먼저 머릿속에서 이걸 그려보시게 된다면 두 평면 알파하고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고 45도가 되고 즉 4번 모양을 먼저 그림을 그려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다음 여기에 베타라는 평면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이루는 무엇의 크기가 각의 크기가 몇 도? 45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표현 됐어 안 됐어? 근데 이렇게 보면 이들한테는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봐도 돼. 알파라는 평면이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요 평면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하나의 선처럼. 그럼 여기에 무슨 평면이 있을 것이고 평면 누가 있을 것이고 베타가 있고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 45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인지하셔도 되는 거라고. 원칙은 저 모양이긴 하지만. 됐어 안 됐어? 근데 평면 어디 위에? 베타 위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2짜리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 2짜리 정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이니까 얼마로? 루트 얼마? 3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 이 정삼각형의 평면 어디 위로의 알파 위로의 밑줄 평면 어디 위로의 알파 위로의 그 얘기는 스크린이 뭐가 되는 거라고? 알파 평면 알파 위로의 됐냐 안 됐냐? 즉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는 거라고? 평면 어디에? 알파에. 그럼 현재 빛은 누구의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평면 누구의? 알파의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빛 방향을 따로 안 정해줬어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때 이 정사형의 넓이 구하래. 그럼 빛이 평면 알파에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빛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랑 똑같은 모양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그럼 여기에 무슨 삼각형이 존재하니까? 무슨 삼각형 존재하니까? 정삼각형 존재하니까.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의 그림자랑 이 정삼각형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당연히 몇 도? 45도를 이룰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원하는 넓이 S-라는 놈의 식비는 얘 루트 3에다가 코사인 뭐 45도가 그대로 원하는 넓이가 될 거고요. 코사인 45도는 당연히 얼마? 2분의 루트 2니까 갖다 놓고 계산 때리시면 됩니다. 됐니?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6번.
6번이요.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했었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자, 다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얘가 물이 어디 전까지 기울일 때 세 번째 줄에 이 그릇을 그 다음 흘러내리기 뭐 할 때까지 직전까지 뭐 할 때 기울일 때 밑줄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를 흘러내리기 직전까지 기울였다는 건 다시 봐. 왼쪽 부분에 지금 원기둥 수직으로 서 있지? 이 원기둥 수직으로 서 있는 거에 빈 부분하고 표현 이해갔니? 오른쪽에 지금 누가 서 있냐면은 오른쪽에 얘를 기울였지? 오른쪽에 빈 부분하고 서로 같아 달라. 그렇지, 같아. 그게 일단 첫 번째야. 같아. 표현 되냐 안 되냐? 둘이 서로 어떻다고? 같습니다. 표현 됐니? 거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고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지금 문제 보니까 이 그릇을 물이 모하기 직전까지 기울인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 빈 부분이 같다는 건 그 빈 부분의 부피랑 왼쪽 부분에 서 있을 때 빈 부분의 부피가 서로 어때야 돼?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빈 부분의 넓이 같은지 어떻게 따져요? 보세요. 일단 왼쪽 부분 6번에 왼쪽 부분의 빈 부분 여기는 부피가 어떻게 표현될까? 3 곱하기 16 곱하기 다시 여기 높이 얼마 나오고 3 나오고 여기 밑변 넓이는 밑변 반지름은 얼마? 4.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부피는 시작 3 곱하기 뭐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원기둥 부피 그러니까 원기둥 부피니까 16파이 밑넓이 얼마에? 16파이에 곱하기 얼마? 3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면 요놈이 결국에 몇 파이? 40 몇 파이? 8파이 나올 거야? 그럼 그걸 빈 부분을 옆에서 어떻게 따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여기에 물이 현재 요렇게 누워있는 거죠. 표현 됐어? 그럼 이제 봐.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x라고 치면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되겠니? 10-x 10 마이너스 얼마? x 될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됐니? 그럼 잘 보세요. 요만큼 자릅니다.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여기 자르면 이렇게 보이는 요 밑부분은 당연히 뭐가 될 거고? 원기둥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됐냐? 됐어? 이거 원기둥 나와. 봐. 나랑 봐. 이거 원기둥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됐니? 그 다음 여기 윗부분도 요만큼도 뭐 나올 거야? 원기둥 나오지? 기울였잖아. 그럼 여기 차 있는 물의 양은 이 원기둥 부피에 얼마 되겠니? 반이겠죠, 당연히. 표현이 가싸가싸. 다시 얘 자르면 밑에 원기둥 나오잖아. 위에는 이거 원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 계산을 못해요. 하지만 얘를 빼놓은 윗부분도 당연히 뭐야? 원기둥이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걔를 기울여 놨다는 건 요 놈도 이 원기둥의 끝점에 닿았고 여기도 원기둥에 어디 닿았으니까 끝점에 닿았으니까 이 안에 차 있는 물의 양은 이 윗부분 원기둥에 얼마? 반이겠죠. 무조건 끝에 딱 닿있잖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여기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잘못 구했네.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 물의 부피 구해야 된다. 미안. 얘 부피가 16파이에다가 곱하기 얼마였냐면 7 쏘리. 이 부분의 물의 부피를 구하게 된다면 아래에 있는 원기둥 얘도 반지름은 어쨌든 얼마가 될 테니까 4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럼 몇 파이에? 16파이에 곱하기 얼마 한 거? x 한 거. 다음 밑부분도 16파이에 곱하기 얼마 한 거? 10 마이너스 x 한 거에 얼마? 반이겠지. 이 둘을 모한 게
더한 게 이 물의 부피에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표현이 가싸갔어. 그러면 요 각각의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겠죠. 그럼 이 수면에 뭐 구하라 그랬니? 넓이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수면의 넓이라는 건 결국에 어디 구하는 거냐면 요 새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됐니? 그럼 이 수면의 넓이는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방식으로 보시면 조금 힘드시니까 얘를 세워놔서 모양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패턴이에요. 여기에 이 수면이 요렇게 서 있다는 얘기야. 끝으로 가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이 수면을 유보하면 이게 될 거라고. 됐니? 현재 우리가 10-x 요 부분을 찾으면 계산해서 찾으면 요 길이가 나오게 될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니? 다음 요놈의 식기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어? 반지름이 얼마? 4니까 요 지름 길이 얼마 나오니? 8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됐니? 그럼 얘 8 나오고 얘를 그럼 이거 x 빨리 찾읍시다. 요놈 x 찾으면 16파이 빼니까 4예요. x 4 나와?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나올 거냐면 6 될 거야. 여기 6 나오지요? 됐니? 자, 여기 6이 나왔다면 보세요. 이 수면의 모양은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타원 모양이 이룰 것이고 타원 장축을 어쨌든 이렇게 이으면 얘가 하나의 무슨 삼각형을 이뤄? 직각삼각형 이루겠지.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되겠니? 10 나올 거잖아. 됐어?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수면을 빛이 위 원기둥에 똑바로 쏜다라고 치면 수면의 그림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밑면의 넓이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가싸가서 다시 수면의 뭐가? 그림자가 밑면 넓이 나올 거거든. 됐니? 그러면 수면의 그림자가 넓이가 나오게 되니까 수면 넓이를 S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바로 뭐가? 밑면의 넓이 얼마? 16파이가 될 거야. 됐니?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뭘 의미해요? 얘가 방금 전에 무슨 삼각형이었어? 직각삼각형이었으니까 이 각이 수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이겠지요. 맞아 틀려? 그럼 이때 이 코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에 낀병 써먹어야 되니까 몇 분의 몇으로? 10분의 얼마? 8 써야 되겠네.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요 놈의 식기 계산한 게 얼마? 16파이라는 걸 그대로 풀어내시면 수면의 넓이가 표현이 될 겁니다. 왜? 근데 저 똑바로 서 있을 때 높이가 7이었잖아요. 똑바로 서 있을 때. 그리고 높였을 때 한쪽 면이 넘치기 전이니까 10이 된 거니까 다른 한쪽 면이 4였다고 그냥 바로 하면 안 돼요? 한쪽 면이 높였을 때 한쪽 면이 10이 됐잖아요. 7에서 3 증가한 거니까 나머지 3 빼서 그냥 4로 하면 안 돼요? 7은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거 무슨 소리야? 그냥 걸어보고 맞춰. 여기 7이었는데 여기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 빼서 4로 했는데. 아, 3이 그걸 증가했다. 잠깐만, 그게 우리적으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부르니까 맞죠? 그거 나쁜 방법은 아니긴 하네. 증가한 만큼, 감소한 만큼 증가하니까. 그거 나쁘진 않겠다. 근데 기본은 요거긴 한데, 지금 뭐 저 방법도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봐. 얘가 지금 얼마였냐면 높이 7짜리고 밑넓이는 이제 현재 동일한 모양이잖아. 됐어? 그런데 얘를 눕혀가지고 끝까지 뗐다는 건 여기만큼 길이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얼마 났다는 거야? 10?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10이란 개념을 여기서 보면 요렇게 잘랐다는 얘기야.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저렇게 잘랐다고 수면이. 됐어?
저 수면을 저렇게 잘랐댔다는 건 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직사각형처럼 얘를 쳐다봤을 때 여기에 수면이 7이 되게 현재 여기가 7이 되도록 가 있고 됐어? 얘가 이렇게 옆으로 넣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럼 여기 부피와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는 당연히 어때야 돼? 합동이야 이건 둘이. 그럼 말 바꾸면 입체로 보면 요만큼의 부피가 이만큼의 부피로 그대로 누운 거랑 똑같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만큼 물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쳤다라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표현 이해 갔니? 근데 이 7이 이만큼 차지면서 얼만큼이 찼냐면 여기가 얼만큼 찼어? 3만큼 찼지. 그럼 여기도 얼만큼 빠졌겠니? 그렇지.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짜리라고 무조건 이게 대칭이 될 테니까.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서 3만큼 빠졌으면 요 길이는 7에서 3만큼이 빠지니까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길이 4. 이렇게 찾으셔도 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그냥 근거. 만약에 저게 안 되시면 수식을 만드시고. 얘가 기본기는 수식인데 이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훨씬 더 편하게 하겠네. 이해만 하시면. 근데 이건 뽀록이 아니라 정확한 원래는 맞아. 제 부피 저렇게 잘라서 저다 갖다 붙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됐니? 오케이. 또? 없어? 어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가오는 나머지 부분 더 하겠습니다. 다음 프린트 풀어갖고 오시고요, 가오는. 그래야지 이제 너네들 교재 못한 부분 정사용 나갈 거니까 내신 대비 교재. 주셨어요. 뭐? 프린트 안 받았어? 받아가?